이제 66세 이상에서 하루에 2번 이상 양치하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하루에 2번 이상 양치를 해왔을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해왔던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치를 너무 자주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심지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루에 2번 이상 양치하는 것이 좋은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치아가 흔들리고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잘못된 양치 방법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왜 양치를 너무 자주 하는 습관이 위험할 수 있는지, 특히 66세 이상에게 왜 더욱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구강 관리 방법을 통해 구강 건강을 지키면서도 전반적인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수명을 15년, 심지어 20년까지 늘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66세 이상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양치 습관에 대한 5가지 놀라운 사실을 공유하겠습니다. 66세 이상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양치 습관. 첫 번째는 너무 강하게 양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치아가 예전보다 길어 보인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사실 치아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잇몸이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잇몸이 내려가는 현상으로 약 66세 이상에서 80%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68세의 하은 씨가 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구강 관리에 매우 신경을 썼고 하루에 3번 양치하며 때로는 파티에 참석할 때 4에서 5번 양치를 했고 한 번에 3분 동안 양치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치아 위생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양치이고 식사 후에는 3분 동안 철저히 양치합니다. 남편은 제가 치아 관리에 인생을 바쳤다고 농담을 하죠. 그런데 왜 제 치아는 이렇게 흔들리고 아픈 걸까요? 저는 그녀의 입을 검사한 결과 그녀의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고 치아의 뿌리가 드러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찬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단순히 바람이 불어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66세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2번 이상 너무 강하게 양치하면 잇몸이 내려가는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잇몸은 어릴 때보다 훨씬 약해집니다. 65세가 되면 잇몸 조직은 25세 때보다 약 43% 얇아지고 탄력성도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단단한 칫솔로 너무 세게 양치하면 잇몸이 손상되어 점차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양치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양치 횟수가 아니라 올바른 양치 방법입니다. 72세인 현우 씨는 평생 동안 매일 아침 한 번만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했지만 그의 잇몸과 치아는 매우 건강합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적당한 힘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을 위한 안전한 양치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초극세모 칫솔을 사용하세요. 이 칫솔은 일반 칫솔보다 약 3배 부드러워서 잇몸에 가는 손상을 줄여줍니다. 둘째, 강하게 양치하지 말고 45도 각도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양치하세요. 마치 달걀 껍질을 닦는 것처럼 상상하면 됩니다. 셋째, 하루에 2번만 양치하고 한 번에 2분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양치를 오래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하은 씨도 이 방법을 6개월 동안 실천했으며 그 결과 잇몸 출혈이 멈추고 잇몸 내려감 증상이 55%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양치 습관을 반평생 동안 유지해왔는데 이제 와서 효과가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방법을 바꾸면 여전히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면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양치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강한 기능을 가진 치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치약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치석 제거, 치아 미백, 아니면 충치 예방을 목적으로 선택하시나요? 혹시 치석 제거, 미백, 충치 예방이라는 문구가 돋보이는 치약에 끌리시나요? 저 역시 예전에는 환자들에게 강한 효과가 있는 치약을 사용하라고 권장한 적이 있지만 사실은 그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강한 효과가 있는 치약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면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구강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81세인 최필령 씨는 그 좋은 예입니다. 그는 20년 넘게 미백 치약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얀 치아는 항상 더 아름답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의 하얀 치아는 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점점 더 시리게 되더군요. 처음에는 찬물을 마셔도 아팠고 나중에는 뜨거운 차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치아 표면이 심각하게 마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나이가 들면 치아의 바깥 보호층인 범낭질이 점점 얇아집니다. 범낭질은 마치 사과의 껍질처럼 내부의 부드러운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70세가 넘으면 20대 때에 비해 범낭질이 15에서 20% 얇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 신은 신발이 점점 밑창이 얇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호층은 점점 약해져 외부의 자극에 더 취약해집니다. 우리가 미백 성분이나 강한 마모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사용하면 이는 치아를 빠르게 마모시키고 시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6세 이상이 강한 마모 성분이 들어있는 치약을 2년 이상 사용하면 치아의 민감도는 3배 증가하고 잇몸 염증도 40%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치약을 선택해야 구강 건강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는 노인을 위한 적합한 치약 선택 방법입니다. 첫째, 저마모라고 표기된 치약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치약은 마모 성분이 적어서 약한 치아를 더 잘 보호해줍니다. 둘째, 불소가 1에서 100ppm 포함된 치약을 선택하세요. 불소는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 시린 증상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치아를 위한 치약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치약을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실제로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양은 콩알만큼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사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이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많은 유용한 지식들을 함께 탐구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양치 습관은 식사 직후에 양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 바로 양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치대 졸업 후 저도 환자들에게 그렇게 권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72세. 씨는 평생 식사 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교사로 일했습니다.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철저하게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후 5분 내에 항상 양치를 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 말했습니다. 식사 후 양치를 하지 않으면 입안의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요. 박 씨는 잠시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일이 매우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평생 유지해온 습관인데 왜 이런 상황이 온 걸까요? 검사 결과 박 씨의 치아는 심각하게 마모되고 산에 의한 부식 징후를 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특히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 같은 산성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바로 양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치아 표면이 약해지면 더 쉽게 마모될 수 있습니다. 66세 이상 그룹에서는 산성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양치하는 사람들이 최소 30분 이상 기다린 사람들보다 치아 부식이 2.5배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양치하기에 적절한 시점일까요? 이제 그 시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안전한 양치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양치하지 말고 최소 30분, 이상적으로는 1시간 정도 기다리세요. 둘째, 식사 후에는 무설탕 물이나 차로 입을 헹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대부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양치를 바로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부드러운 불소 함유 구강 세정제로 입을 헹구는 방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양치하는 시간을 식사에 맞추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자기 전 같은 일정한 시간에 양치하세요. 다섯째, 과일 주스, 탄산음료, 와인 등 산성 음식 후에는 양치하기 전에 조금 더 기다리세요. 박영자 씨는 이 방법들을 실천했고 3개월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이가 이제 훨씬 덜 시리죠. 이는 습관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이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습관을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의 치아는 더 건강하고 오래 유지될 것입니다.
저는 66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양치 습관 3가지를 공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간과했던 구강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에 오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어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꼭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구강 건조증은 전신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주 입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문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강 건조증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치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는 81세의 조명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입이 마르고 음식을 맛볼 수 없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각한 구강 건조증이었고 그로 인해 할머니는 7개의 충치와 입안에 칸디다균 감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자세한 검사 후 할머니의 구강 건조증이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약물을 조정한 후 구강 건조증은 개선되었고 그 결과 할머니의 식사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강 건조증은 고령자에게 특히 위험할까요? 침은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에는 강력한 항균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입안의 세균 성장을 막아줍니다. 또한 침은 음식을 씹고 삼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소화 과정의 첫 단계를 담당합니다. 66세 이상이 되면 침의 분비량은 자연스럽게 20에서 30% 감소합니다. 게다가 고혈압 약물, 항우울제, 알레르기 약물 등도 침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많은 고령자들이 심각한 구강 건조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강 건조증이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째, 충치의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침이 적으면 자연적인 치아 보호막이 없어집니다. 둘째, 잇몸 질환이 심각해집니다. 침은 잇몸을 청소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입안 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칸디다균에 의한 감염. 넷째,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으면 식욕이 감소하고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하기와 삼키기가 어려워져 사회적 고립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제 환자들에게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노인의 구강 건조증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주 조금씩 물을 마시기.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무설탕 사탕이나 껌을 사용하기. 이는 침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셋째, 인공타액을 사용하는 것. 인공타액은 약국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습기감을 제공합니다. 넷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세정을 피하기. 알코올은 입을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특히 밤에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 이는 호흡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여섯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의사와 함께 다시 확인하기. 구강 건조증을 덜 유발하는 약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조명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제 입은 더 편안해졌고 맛도 돌아왔고 웃는 횟수도 많아졌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입이 자주 건조하다면 단지 나이 문제로 간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하세요.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강 건강이 단지 치아와 잇몸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구강 건강은 심장병, 당뇨병, 치매, 심지어 수명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0세인 조영남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심장병 치료를 받고 있고 심전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심장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원인을 찾던 중 심각한 잇몸 감염이 발견되었고 이 감염이 혈류를 통해 심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잇몸 치료 후 그의 심장 상태는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치아가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66세 이상의 노인 중 심각한 잇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약 20% 더 높습니다. 또한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약 30%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구강 건강이 단순히 아름다운 미소나 편안한 식사를 넘어 실제로는 여러분의 수명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잇몸 질환이 있을 때 입안의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류를 통해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 세균과 염증 물질은 심장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을 잘 관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도 오래 삽니다. 7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노인은 어떻게 구강 건강을 관리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마지막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2번, 2분 동안 부드러운 칫솔로 가볍게 이를 닦으세요. 둘째, 민감한 치아에 맞는 치약을 적당량 사용하세요. 셋째,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이를 닦으세요. 그 전에 물로 입을 헹구세요. 넷째,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마시고 구강 건조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다섯째, 6개월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 치아 사이를 깨끗이 하세요. 치아가 흔들려도 포기하지 마세요. 조영남 씨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2년 동안 심장질환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건강하게 증손자의 생신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에게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66세 이상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 닦는 5가지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의 노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클릭과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리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100세까지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시작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미소와 15년 더 젊고 20년 더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